안녕하세요. 리얼티 코리아 이병관 이사. 조윤기 이사입니다. 요즘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시장 분위기도 좀 풀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곧 대선도 있고 하반기에는 금리도 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먼저 검토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마켓 리포트를 참고하면서 이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2025년 1분기 마켓 리포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가장 큰 이슈는 기준금리 인하였죠. 올해 2월 기준금리가 2.75%대로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금리가 2%대에 돌입하게 된 거죠. 은행별로 금리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3% 중반까지 내려오면서 분위기는 좋아졌어요. 다만 이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할 시에는 법인을 상대로도 RTI를 적용하다 보니까 임대 수익이 낮은 건물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고금리에서 더는 버티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대출 심사가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졌더라고요. 차주의 이런 신용도도 훨씬 더 많이 까다롭게 보고 건물 자체도 이제 수익이 좀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확실히 대출이 좀 많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됨으로써 시장의 활기는 돌지만 임대 수익이 저조한 건물을 검토할 경우 대출 금액이 생각보다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입해야 되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는 좀 다소 어려울 것 같고 수익률이 우수한 물건에 대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저도 요즘에는 좀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는 좀 가격이 많이 조정된 지역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분히 매력적인 건물을 찾으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이번 분기 거래량은 혹시 어땠나요? 올해 1분기 서울 중소형 빌딩 거래량은 593건으로 거래 규모는 약 2조 9천억 원입니다. 전분기보다 거래량은 9.5%, 거래 규모는 38% 줄었습니다. 거래 규모가 많이 줄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때 보니까 강남 3구랑 마포 그리고 성동구도 거래 건수가 정말 많이 줄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용산구는 좀 눈에 띄어요. 거래량이 36%나 좀 늘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한남동이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최근 한남동이 또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무려 평당 3.5억 원, 3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성수나 로데오에 비해서 이제 한남동은 진짜 매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를 할 때마다 시세가 확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반면 서초구는 전분기 대비 64%가 하락하며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강남 3구 중에는 아무래도 강남구의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산 유형별 비율입니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은 사옥형 거래가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요즘 좀 임대 수입으로 건물을 매입을 할 때 대출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사옥 건물을 매입하는 그 비율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최근 신축한 신축 빌딩들 중에 아직도 공실인 건물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옥으로 검토할 만한 건물이 지금 시장에 많이 있는 것도 하나의 영향으로 끼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거래된 임대 수익형 건물의 평균 수익률은 3.38%더라고요. 이제 2023년도 1분기 이후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임대료가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지가가 내려와서 수익률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임대료 상승이 주 요인이 아닌 그동안 급격히 오른 지가의 거품이 조금씩 거치기 시작하면서 지가가 안정화를 찾고 수익률 또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단가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건물이라면 지금이 매입 타이밍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정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네. 소황장에는 좋은 건물 사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이 정말 매입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핫플레이스 분석은 연남동입니다. 이사님, 연남동 상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남동 상권하면 대표할 수 있는 상권이 이제 미로길 상권이죠. 지금 시세가 평당 9천만 원 선인데 서울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메인 상권이 정말 드뭅니다. 그렇죠. 요즘 뭐 한남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평당 2억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0억 아래로는 또 매물도 아예 없습니다. 근데 연남동은 실제 규모가 크지 않아서 보통 이제 50억 전후로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서울 내에서 핫플레이스를 찾는다 하면은 거의 뭐 대체할 수가 없는 상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기자기한 맛집도 정말 많고 30억대에서 50억대 건물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0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지죠. 그 금액이면 또 다른 대안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매매 사례 보면은 1번 사례가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1층에 할리스가 들어오고 렌트럴파크 메인에 위치한 건물인데 이게 정말 매각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입지 조건도 굉장히 우수하고 단가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단가로 진행했었던 건물인데 1층에서 3층, 즉 메인층이죠. 메인층 3개층을 사용하는 할리스와의 임대차 계약 조건이 다소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었던 건물이죠. 제 생각에는 팝업도 충분히 가능한 입지인데 네, 맞습니다. 또 이제 할리스를 수수료 매장으로 그때 줬었고 네. 그래가지고 수익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추후에 할리스만 정리되면 수익률도 정말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는 어떤 건물이죠? 이번 사례 건물은 미로길에 위치하고 있던 건물인데 인근 실거래가 대비 매력적인 단가로 거래된 사례죠. 그렇죠. 이게 원래 48억 정도까지 진행하던 건물이었는데 거래는 44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네. 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 굉장히 파격적으로 내고가 됐던 건물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으면 네. 고민만 하기보다는 일단 제안하고 협의하면서 공격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100% 마음에 드는 건물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시장에 나오지 않는 급매물을 미리미리 보고 싶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빌딩 투자는 리얼티 코리아에서